어, 이번에도 65장의 내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도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자는 백성들을 똑똑함으로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다스렸다. 이 문장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우민 정책으로서 나라, 즉 백성들을 안 가리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말하자면 무식한 사람들을 만들어가면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똑똑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함. 그렇지. 그것을 일부러 백성들을 우민하게, 멍청하게, 미련하게, 무식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도라는 것 자체가 어리숙하고 좀 모자란 듯하고 남들이 볼 때는 좀 우습게도 보이고 놀림감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라는 것이. 실상의 도는 그렇게 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남 앞에 자랑하고 아 이게 도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말도 아닌 말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의 관계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서로 말이 오가는데 과연 많이 배워야 세상에서 큰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큰일을 못한다는 것이냐? 그러나 배움이 있든 없든 사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 사람은 순수한 도를 품고 사는 거죠. 다 도인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누구나 다 도인이고 신이고 누구나 다 똑똑하고 아주 안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어리숙한 사람도 막상 대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식견이나 정견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은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이면서도 하는 짓거리가 그릇이 크지 못하면 많은 것을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근대사에서 참 영웅이죠. 영웅 중에 영웅이죠.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이제 정주영 회장을 꼽는데 그분이 박 대통령과 나는 일화가 있죠. 박 대통령하고 하루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어디 정 회장은 대학교를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분 출신이 국민학교만 나왔다, 소학교만 나왔다고 한 것이 이제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 툭 한마디 던지더니 정주영 회장이 정색을 합니다. 각하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신문대학을 나와서 어느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신문대학교라니. 그런데요, 정경이라는 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신문을 들여다보면서 숱한 세월 신문에서 말하자면 사설이나 논설, 칼럼, 이런 것들을 쭉 아주 읽어본 사람이고, 많은 그 칼럼을 쓴 사람, 사설을 쓴 사람들은 인류 대학교에 나와서 또 글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서 쓰는 글인데 그런 것들을 많은 세월 젊어서부터 아주 신문을 정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당당하게 아유 아닙니다 각하 나는 신문대학교 나와서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은 식견을 지니고 있고 그 똑똑하다는 박사들 교수들보다도 내가 더 많은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 대통령이 깜짝 놀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 그 정경 씨가 행했던 일들 한번 들여다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양강 댐을 만들 때에도
그 일본의 그 돈으로 한일 청구권으로 들어온 돈으로 해서 일본 애들은 어떻게든지 거기다 세멘트로 해서 자기네 나라 우리나라 그 당시에 세멘을 제대로 생산해내지 못했던 시기니까 어떻게 세멘트로 해가지고 그 계획을 짜서 그렇게 탁 설계를 해서 했는데 정경 씨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자기네 나라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거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널리는 모래하고 자갈 그리고 더더군다나 강을 그 파내야 물이 또 많이 고여지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 모래 자갈로 이용한 사립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소양강댐을 사립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지혜스러운 일입니까? 네?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곤경에 빠져서 어려워할 때에 한마디 툭 치면서 나오는 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더 세계적으로 세계사에도 없는 뭡니까 댐 서해안의 그 간척지 물막이 공사 때 누가 생각이나 했어요? 빈 배 갖다 놓고 갖다 막어 이랬던 거. 그 일반인들 생각도 못했을 뿐더러 세계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런 거 꿈이나 꿨냐고. 이 간척 사업에서 마지막 물막이의 그 100m, 200m의 그 물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물살입니다. 그냥 돌덩이 하나 집어 던져봐야 그냥 떠내려 가죠. 실상이 그렇습니다. 왜? 그게 다 뻘밭이니까 뻘에다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그냥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히 생각을 했어요? 생각도 못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학력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인물 댐댐이가 과연 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그걸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실상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중학교 1학년 때에 학업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서 그 큰아버지가 하는 시계방에서 청소나 하고 그냥 잡일이나 하던 친구였는데 그리고 이제 밤에는 야간 중학교 좀 다니고 그나마도 좀 다닐 형편이 못 돼서 그 야학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말하자면 시계방에서 이제 똥콩 우리가 쓰는 말은 시계 똥콩 이제 쑤시면서 살던 친구인데 우리 갔다 온 친구니까 어느 날은 그래요. 나보고 한번 와 보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죠. 제가 이제 30대 중반의 얘기입니다. 갔더니 그 친구가 이제 시계빵 하면서 금은빵하고 뭐 이렇게 보석 취급하고 이런 거 이제 옛날에 흔한 그런 시계빵이 하나인데 자기가 건축을 해보겠대요. 집 짓는 일을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내가 난 깜짝 놀랐죠. 야 무슨 소리냐? 너 지금까지 배운 기술이 시계 수리고 보석 이런 거 감정하고 이런 거 금은 취급하는 이런 일을 남들이 볼 때는 이거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왜 버리고 그 험한 노가다를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이 시계 금은방은 한물 같다는 거예요. 그 친구 얘기로는. 그러면서 자기가 노가다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송취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 내가 볼 때는 고생길에 들어서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스크랩을 이렇게 각 신문지 오려서 스크랩을 한 게 있어요. 그거를 3권을 내놓더라고요.
자기가 10년 동안의 신문을 보면서 정부의 정책, 부동산의 정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온 기사를 스크랩에 오려가지고 앞으로는 중국과 수교를 트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이 발전되고 서울을 중심으로 했던 도시가 인천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늘어난다는 것을 얘는 국가의 그 신문에 게재된 것을 오려 붙이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부천이나 부평, 인천 그쪽에는 허벌판이었어요. 허벌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돈이 없으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제 집 짓는 택지를 갖다 이제 만들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돼. 왜?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없어. 그거 뭐 사람 뭐 하겠냐. 이런 식으로 했던 시대인데 그 친구는 한 몫을 잡은 거예요. 잡아서 그것도 뭐 일시불 한 것도 아니라 돈을 버는 대로 할부로 해서 3년간 돈을 부어서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약 80평 정도의 택지를 이제 사게 되고 그것이 마감될 쯤에 해서 나를 친구랑 가까운 친구라고 해서 야, 나 이제 앞으로 이거 가서 여기다 집 짓고 이거 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나는 송증인 설립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친구가 스크랩을 내놓고 다 전체적인 얘기를 할 때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전문가도 그렇게 말하자면 말할 수 없는 그 상식과 지식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당시로는 이 친구 이거 참 별종이다 했죠. 그런데요, 그 친구가 또 자기가 집을 못 지니까 40평을 잘라가지고 40평에다 집을 이제 80평에다 집을 두 채 진 거예요. 그리고 한 채는 집진 사람이 너 집 지어주고 한 채만 날 주라 이렇게 해서 노가다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노가다의 그 뭐 사람들 그 당시만 해도 노가다 그러면 말 그대로 노가다입니다. 가다라는 말은 틀인데 틀이 없다는 얘기예요. 틀이 없으니 요즘 우리 말로 쓰는 말은 그냥 개판이라니 개판. 그러나 그 친구는 일하는 사람들 업자들에게 좀 더 후하게 주고 또 부드럽게 많이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음에 이 말하자면 그 친구가 김씨인데 김씨 현장은 어디라도 가서 일해 주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나서는 입장이 되지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인천의 그 낙후된 집들, 뭐, 예를 들면 집터가 한 4, 50평 되는 집들이나 또 털은 안에 낙후된 빌라라든가 이런 집을 사서 이제 건물을 올리는 거죠. 4층, 5층 빌라를 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억만금을 벌었습니다. 수억만금을 벌었습니다. 이 친구가 또 아주 그 재물을 늘리는 데 재주가 있는 것은 IMF가 왔을 때에 이 친구가 자기가 그동안에 빌라를 짓고 하는 이 돈을 다 가지고 있다가 실제 지금 부천의 중동, 상동 지역의 상업지 요소의 땅들을 싸게 산 거예요. IMF 때는 누가 돈이 있어요? 없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내다보고 찍어서 사고. 네. 그리고 부동산도 한 곳에만 뭐 인천 지역만이 아니라 화성 지역, 평택 지역까지도 그 국가의 장기적 그 개발 어떤 플랜을 알고 요소에다 땅을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억만금을 벌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학벌을 가지고 돈을 번 것이 아니죠. 스스로 우리가 정지영 회장이 신문대학교를 나왔다고 박 대통령 앞에서 당당히 얘기했듯이 이 친구도 수십 년간을 자기가 정부 정책에 움직이는 것을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수억만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도라는 것은
남들이 혹시나 하는 것에서 도가 있는 게 아니고 진솔하게 나갈 때 도와 함께 하는 거죠. 도라는 것은 덕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에 또 암울한 시대가 있었죠, 우리한테는. 그 시대에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에 도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당시에 일본인들도 아주 참 생불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존경하셨던 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 선사님이 일본인들이 존경할 만큼의 대상이 되니 많은 고위 간직을 지닌 사람들이 와서 이제 툭툭 말하자면 이제 참 요즘 말로 시시로 보면 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겠죠. 그래 이제 하여간 그 도인이 계셨는데 그분 이름은 방하남 선사입니다. 방하남 선사. 그래 이제 일본에서 한국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선 총독부로 오는 국장인지 뭔지 하여간 벼슬 하나 짊어지고 오는데, 나 이왕 온 김에 한국의 생불 살아있는 부처님을 한번 보고 한번 문답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말하자면 오대산으로 향하죠. 오대산. 그래가지고 이제 오대산 상원사에 이제 찾아가서 방하남 선사한테 이제 참배를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가슴속에 품고 왔던 질문이 있잖아요. 딱 하나만. 그러면서 물어보죠, 방하남 선사한테. 지금 일본이 치르고 있는 이 전쟁, 이 일본이 이길까요? 연합군이 미국이 이길까요? 이렇게 질문하죠. 이거 지금이야 우리가 흔하게 누구한테라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당시로서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만약에 일본이 진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또 미국이 진다라고 해서 미국이 질 것 같지도 않은데 미국이 진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게 난감한 거죠. 이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머리가 쭈삣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딱 하는 그 순간에. 그러나 방한남 선사님께서는 웃음을 다 먹으시면서 한마디 내뱉습니다. 덕이 있는 나라가 이기겠죠. 일본이 이긴다, 미국이 이긴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덕이 있는 나라가, 덕을 짊어지고 덕을 베푸는 나라가 이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신임 국장은 머리 한 대 딱 맞은 거죠.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든 순간에 일본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남들에게 덕을 베푸는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덕을 베풀지 않는 짓거리를, 즉 하지 않아야 될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그냥 누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임국장은 힘없이 참 선사의 면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정신. 선사님의 덕이 있는 나라가 이기죠, 이 얘기 한마디에 그냥 이 머리에 혼이 빠져버린 거예요. 왜? 일본이 지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왜? 덕이 있는 짓거리를 안 하고 있는 걸 아니까. 그리고는 산을 내려가다가 골짜기를 잡아 틀고서는 또 산길로 꼭대기에 올라갔다. 속으로는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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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덕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머릿속에서 말하는 혼이 나가서
덕덕덕 하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생각을 한 거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의 목숨을 뺏고 슬픔과 눈물을 주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일본은 이길 확률이 1%도 없다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신임 국장은 계곡의 산속으로 계속 올라가서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글쎄 이런 말을 들어서 남들이 꾸며낸 얘기냐 아니면 실화냐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만인들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도를 알든 모르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행위와 그 정체성, 그 마음의 짊어진 것 자체가 도죠.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남에게 나를 내세우고 남을 억압하거나 압박하거나 제어한다면 그건 올바른 행위가 아니죠. 누구라도 사람들은 하나 간판 뒤집어 쓰고 완장 하나 차고 세상에서 내가 누구네 하고 나름대로는 참 방구 끼면서 사는 것에 길들여져 있지만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아니겠죠. 사람답게 사는 것은 만족할 줄 알고 또 남과 함께 가는 그 정신이 없고서는 도와 덕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 이제 그 이후로 해방이 돼서 이제 또 몇 년 되지 않아서 6.25의 전쟁을 겪죠. 6.25의 전쟁을 겪으면서 이 방한함 선사께서는 두문불출하시면서 수행 정진하셨고 후학들을 가르치시고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어때요? 다 그냥 뭐 말하자면 이제 국군들이 올라오고 인민군들이 내려오고 오며 가며 그 상원사 그 강원도라는 것이 아주 좀 그런 지역 아니었어요? 올라가면서 얻어맞고 내려가면서 얻어맞는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국군 측에서 말하자면 그 스님이 계신 것을 알고서는 좀 저를 비워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좀 시간 좀 주시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국군들이 아니라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저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당신들은 국가를 위한 사람들이고 나는 이 절을 지키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절을 지켜야 되니까 잠깐 기다리시오 하고는 정장을 하시고 가사장상 다 들으시고 부처님이 절에 다 꼿꼿이 앉아서 이제는 나도 할 일을 다 했으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당당히 나오는 생불 같은 사람한테 누가 감히 총질하겠어요.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물러나가면서 절벽에다 그렇게 써놓고 갔다잖아요. 이곳은 생불이 있는 곳이니 돌아가시오. 이 절 안에 들어가지 말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글을 적어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우리 국군들도 어떻게 스님을 살리셔야 됩니다. 스님 좀 피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이 선사님께서는 그래 나 열흘만 시간 줘.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딱 그 순간부터 곡기를 끊으시고 꼿꼿하게 앉으셔서
열반하시죠. 네. 얼마나 올곧은 스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세상 나이로는 76세, 1951년 2월 15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제자인 천을당 어른에게 법을 전하시면서 말씀 하나 딱 전해준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천인도중 만법 귀일이라는 말씀을 제자인 천을당 어른에게 전해 주셨죠. 저에게도 유이대 어른의 큰 존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생사를 초탈하시고 나에게 열을만 주라. 그리고 나서는 곡기 끊으시고 딱 그 자리에서 참선하신 그 자리 그 상태대로 입적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름표 달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라도 누구의 제자가 되었든 그 스승을 욕먹이지 않을 만큼의 공부를 하고 나서 스승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강남에 있는 금강선에 해거 스님이 입적을 하셨는데, 제가 그 해거 스님을 만나 뵌 것이 약 한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제가 그 여름에 찾아가서 스님하고 사담을 좀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어른이 말하자면 자기 스승이 타너 스님이시고 타너 스님의 스승이 방한암 선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법제자냐? 라고 물어봤죠. 근데 당연히 법제자 아니겠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법이란, 자기의 법을 내리는 법제자는 제자가 아무리 많아도 딱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무엇이든 한마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타너 스님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단 천을당 어른께서는 1942년도에 상원사에 가셔서 법을 받으시면서 한 말씀 받아오셨지 않습니까? 천인도중 만법귀일이라는 말씀을 친필로 써서 그 제자에게 전해 주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나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글로 써 있는데요. 내가 스님한테 시비하러 온 것은 아니니, 스님, 어느 자식이 구렁이가 된 애비가 담 넘어가서 정실부인을 맞이했듯 과부를 만들든 처녀를 겁탈했든 자식이 생겨났다면 그 자식이 부모의 행위를 알겠습니까? 내가 해고 스님한테 그러고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행위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후대 사람들이 구렁이 담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우어이 우이야어 우이야어 흠